자, 문화예술 파트 뒷부분은 간단하게 키워드만 설명을 하는 것들이어서 뭐 판소리니 탈춤이니 이런 것들이어서 일단은 원격으로 할 때는 패스하도록 하고요. 원격이 지금 얼마나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가 새로운 부분 다음 단원을 공부할 거예요. 근현대 사회의 전개라는 파트가 있을 거예요. 교과서 맨 마지막 단원. 여기는 우리가 프린트로 따로 공부하기로 했었어요. 네, 왜냐면은 뭐 중학교 과정에서는 간단하게 수업을 하라고 하는데 저는 그러고 싶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다 하고 올려 보낼 겁니다. 그래서 따로 만든 프린트를 여러분들에게 나눠줄 건데 아마 구글 클래스룸에도 탑재를 해놓을 거예요. 다운받아서 출력을 하든 그냥 컴퓨터로 보든 하시고요. 일단은 간단하게 이 시대의 배경을 좀 알아야겠어요. 우리가 지금 영정조를 배웠고 그 다음에 세도정치기를 배웠죠. 60년 동안. 그 다음 집권한 사람은 고종인데 고종은 나이가 너무 어려서 그의 아버지였던 흥선대원군이 잠깐 대신 집권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굳이 왜 시대 구분을 하지? 그냥 다음 왕 집권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할 텐데 우리가 이 시대를 구분을 한다니까? 뜯고 나서 이제는 근대 사회의 전개라고 배우게 돼요. 왜냐면은 이건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이 대원군 때부터는요 이유가 있는 거야. 첫 번째는 국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 우리 늘상 있어 왔지. 영정조도 왕권을 강화해야 한다. 뭐 개혁을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건 당연한 거야. 근데 이거 한 가지만 하면은 웬만하면 끝이다. 뭐 국제사회에 이런 것들을 알 필요 없어. 있어봤자 청나라랑 일본 간의 관계야. 까지였는데 이제는 국내 문제는 국내 문제대로 해결을 해야 되고 자, 국외 문제로 서양 세력이 접근하는 그 빈도가 본격화된 거예요. 너무 많아지는 거야. 과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가라는 미션이 하나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시기를 좀 구분해서 배우고요. 이때부터는 사건 하나하나가 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사건과 사건 간의 그 간격이랄까요? 시간 간격 굉장히 좁고요. 그래서 같은 해에도 여러 사건 벌어지고 그래서 좀 복잡하다 보니까 시기 구분을 좀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덩어리 또 배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시공간의 개념이 바뀌어요. 시간은 엄청 집약적으로 바뀌게 막 축소되고 막 1년에 따닥 배우게 되고 공간적으로도 굉장히 확대된 범위를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근대라고 하는 특성이 잘 반영된 시기부터 시대 구분을 좀 해서 배운 것 같습니다. 그럼 대체 이 친구들은 왜 왔을까 갑자기 요걸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할 거예요. 작년에 2학년 때 어떻게 했는지 좀 빈약한 것 같아가지고 요 18세기란 말이지. 18세기 영정조 때 대체 유럽은 뭐 하고 있었느냐? 한창 산업혁명. 그치? 산업혁명의 특징을 두 가지 들어라 라고 하면은 하나는 기계. 사람들이 손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계를 만들어 쓰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기계 덕분에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합니다. 기계와 대량 생산, 이게 산업혁명의 주요 키워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1시간에 5개 만들던 거를 이제는 1시간에 100만 개씩 만드는 거야. 그치? 그러면 뭐가 발생한다? 잉여라고 하는 게 발생한다고요. 잉여 생산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이미 신석기 때 잠깐 했었어요. 신석기 때에도 농업하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어느 부족은 잉여가 발생하고 어느 지역은 가뭄으로 죽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남은 걸 가지고 권력화해서 이용해 먹지 노비로 부리고 계층을 만들고 계급을 만들고 국가를 만들고 이랬단 말이에요. 비슷해요. 이 잉여를 가지고 맨 처음에는 자 이거를 갖다 팔아야 되니까 상품 시장을 확보하자. 한편으로는 대량으로 찍어낼 만한 원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원료 공급지를 찾아 나서자. 이 두 가지 미션이 생긴 거예요. 산업혁명을 했더니 상품 시장이 필요하고 공급지가 필요하구나까지 온 거야. 그래서 산업혁명을 하지 않은 아프리카나 아시아 지역으로 막 가보는 거예요. 가서 야 비단, 차, 뭐 후추 우리랑 바꾸자 이렇게 된 거지. 초반에 갈 때에는 교환도 하고 거래도 하고
조약도 체결하고 이랬어요. 근데 이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맨 처음에는 면직물에서 시작을 하는데 옷 만드는 거 이게 점점 분야가 확산이 되는 거예요. 뭐 에너지 쪽, 교통 쪽, 뭐 이런 통신 쪽 쭉쭉 가서 어느 순간은 이 국방력, 그렇지, 군사 기술 이런 군사력 측면에서도 도입이 된 거지. 그러면서 이제 산업혁명을 했던 나라와 하지 않았던 나라 간의 격차가 엄청 심해지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굳이 우리 걸 주지 않고 우리가 힘이 센데 우리 걸 괜히 왜 줘? 빼앗기만 하는 거지. 약탈을 하고 침략을 하고 나아가서 지배를 하는 거예요. 즉 식민지화하는 거야. 그래서 이 식민지화의 속도가 압도적으로 빨라져요. 산업혁명을 했더니만은 식민지가 늘어났구나. 사실 식민지란 말은 이미 콜럼버스 때부터 있었어요. 15세기 그때도 있었는데 이게 조금 더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쓰이게 된 거겠지. 그쵸? 전 세계가 이제는 갈라지는 거예요. 침략을 하는 쪽, 침략을 당하는 쪽, 이렇게. 근데 이 식민지라고 하는 게, 이 땅이라고 하는 거는 제한적이니까 내가 빨리 가서 빨리 깃발을 꽂아야 돼. 그래야 내 땅이 점점 늘어나고 내 국부, 우리 국가의 부가 늘어나고 그래야지 우리가 강해지고 어디 가서 지지 않지. 이렇게. 그러려고 빨리 식민지를 늘려야겠다. 식민지를 두고 경쟁이 가속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식민지 경쟁의 가속화. 이 식민지, 경쟁 이런 키워드가 굉장히 일반화되던 시대를 우리는 제국주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경쟁과 갈등 그리고 대립과 전쟁이라고 하는 게 이때의 키워드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이미 2학년 때 배웠겠지만 1차 세계대전과 2차 대전 이렇게 두 차례의 대규모의 전쟁으로 나타나게 되죠. 물론 그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제국주의라고 하는 게 완전 사라졌을까? 라고 하는 거에는 아직도 의문을 품는다고. 총과 칼만 안 들었지? 똑같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더 심할 수도 있고. 아무튼 지금 이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게 이때인 거예요. 그래서 대원군이 집권했을 때에는 이미 청나라랑 일본이 문을 열고 한창 털리고 있을 때였어요. 그럼 과연 조선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죠?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국내는 국내대로, 국외는 국외대로 우리가 따로 끊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경들을, 간단한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는 제국주의 시대지만 지금 침략을 하는 나라는, 조선을 침략하는 나라는요, 63년 무렵부터 청나라는 이미 조선을 반종속 관계로 갖고 있었고 여기에 일본이 빼앗으려고 하는 거고요. 일본이 그동안 열심히 산업화를 해서 청나라를 몰아내야겠다라고 결심을 한 게 1894년 청일전쟁이었어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일본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해요. 그럼 이제 조선은 일본으로 넘어가야 되네. 그러려고 했는데 중간에 러시아가 끼어들어요. 그래서 95년 무렵부터는 러시아랑 일본이랑 한반도를 두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이때 대만도 같이 일본으로 넘어가는데 대만은 누가 하나 건드리지 않아서 대만은 이때부터 일본의 식민지가 돼버려요. 물론 조선은 빼고. 그리고 일본이 딱 10년 기다리고 1904년에 러일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때 일본이 이겨요. 물론 청일 때만큼 압승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일본이 이겨서 조선의 지배권에 대한 조선의 지배권을 갖고 오게 되죠. 러시아로부터 약속을 받습니다. 조선은 건드리지 않겠다 이렇게. 그리고 몇 년 버티다가 1910년에 조선의 국권이 날아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10년부터 45년까지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또 다른 시기를 겪게 됩니다. 요 시기 조선은 한창 벗어나려고 최대한 막 여러 갈래로 노력을 하고 이랬어요. 최대한이 아니라 그냥 중간중간에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그 와중에 조선을 누가 가져갈까? 맨 처음에는 청나라랑 일본, 그 다음에 나중에는 러시아랑 일본으로 바뀌더라. 최종적으로 일본이 이기더라. 그래서 일본은
때리는 놈 우리는 식민지 이렇게 전락하게 되더라까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요 시기를 배우는 거예요. 대략 한 50년 조금 덜 되는 시기 요 시기를 배우게 될 겁니다. 네, 간단하게 정리를 했으니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아 이런 흐름으로 배우는구나 이렇게. 그러면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